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 팀장님께서 개발해서 복습하는 방법이나 타이밍 관련된 영상도 하나 제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보통 시험 공부나 학과 공부의 경우엔 공부 끝나고 10분, 20분, 자기 전 10분, 20분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강조하던데 노부 팀장님께서 개발 관련해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복습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기존 공부랑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시험 공부랑 학과 공부 무슨 자격증 공부랑 개발 공부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연예인들 보면 중졸이든 고졸이든 노래 잘하고 스타성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뜨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서울대 출신인 거를 하나의 이제 자신을 어필하는 그 포인트로 잡는 연예인들도 존재하는데 그게 주요하진 않거든요. 결국엔 서울대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그 연예인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뜨는 거거든요. 그게 도움을 줄 뿐이지. 그런 느낌으로 학력을 바라보시는 게 되게 저는 오히려 더 개발자로서는 적당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공부를 오래 할수록 잘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실무에서 손 느린 박사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물론 그 석사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거는 학력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공부들이 가지는 폐해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걸 떠나서 서울대 학과장 그 컴퓨터공학 학과장도 분명히 대학 교육에 이제 그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학 자체가 가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쨌든 그런 교육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졸업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지 내가 진짜 이거를 겁나게 빡세게 가지고 이 수업을 빡세게 들으면 취업을 한다 이런 거에 그렇게 주안점을 두지 않아요. 제가 본 저도 학교 두 개를 경험을 했고 제가 그 학교 출신들의 친구들을 많이 면접을 본 입장 그리고 제가 이제 17년 동안 한 수천 명을 가르친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친구들을 실제 보고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그렇지 않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본 이제 주관적인 제 입장에서는 그 생각보다 이제 대부분 졸업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고 실제 내가 실력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요. 특히나 학사 레벨에 하는 공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고퀄리티 뭐 실제 실무에서 실무자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거 사실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기초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발만큼 이렇게 공부량에 비해서 평가절하되는 분야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데 이 4개월 공부해도 개발자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여러 기사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3개월 2개월 만에 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가능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저도 빠르게 교육해서 빠르게 돈 벌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무리 고객들이 그걸 원한다고 해도 사실은 인간이 어떤 습관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데는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결국엔 제가 말하는 습관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습관적인 관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걸 보고 복습이라는 걸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복습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해가 명확치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보통 이제 이해가 명확치 않아 내가 이해가 겁나 잘 되는데 복습을 미친 듯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피부에 와닿게 코딩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 피부에 와닿게 코딩하는 게 뭐냐?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소개하지만 역추적 공부법이 그 독학이나 혼자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좀 유리하거든요. 일단은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을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온클릭 리스너 이벤트를 만들었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온클릭 리스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기능 구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어떤 실행이 돼. 무언가가 실행이 돼. 다 만들었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냥 복붙만 잘해도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졌어. 대략 뭐 예제 같은 거 사람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공홈에서도 예제를 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블로그에서 다시 만들고 그걸 좀 더 쉽게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 자료가 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예제를 많은 개발사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갖다 붙이는 게 먼저예요. 숙련된 개발자도 이제 그 개발사에서 만든 API 예제 같은 거를 처음에 그런 거 유심히 보고,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느낌 오면 그 다음부터 숙련되게 하는 거지, 그 숙련되든 막 그냥 딱 보자마자 척척척척 하는 것 같아도 대부분 처음 보는 플랫폼에서는 다 그런 이제 인고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버튼을 붙여서 이벤트를 붙였어.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역추적 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버튼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왜 뷰랑 컨트롤러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란 질문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클릭 리스너 같은 경우도 왜 리스너라고 하지? 이상하잖아요. 뭘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컴퓨터가 무언가를 듣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의문점들을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왜 버튼이라는 거는 액티비티 안에서, 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얘기하면 액티비티 안에서 이렇게 이벤트가 전달이 되는 걸까? 또는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썼다고 치면 스레드를 써서 개발을 했는데 메인 스레드에서 이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구나. 왜 메인 스레드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UI를 직접 뭐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이 없이 선생님이 준 것만 답습하고 그대로 외우는 건 고전적인 방식의 학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팀노바에서는 그런 방식의 학습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무리 오래 교육을 해도요, 현업에서 쓰이는 모든 디테일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변칙 사항에 대응하는 그런 사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풀이해 나가는지, 그런 방식을 오히려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잡히는 게 걸리는 시간이 되게 긴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 그나마 혼자 했을 때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제 역추적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팀노바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제 이거는 비대면 쪽에서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인데요. 그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의 생활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도우미들은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상황을 다 겪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있어.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만 뭐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 이겨내면 완벽하지만 선생님이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을 할 때는 역추적으로 자기의 질문을 만들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의 공부법이 뭐 피부에 와닿는 공부법이죠. 그래서 피부에 와닿으면 복습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팀노바 팀원이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하자면 질문을 많이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질문을 많이 가고 역추적을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관점을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개발이라는 게 약간 일정 수준의 이제 진입장벽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 요만큼 있고 여기서만 놀면은 위까지 언젠가는 튀어오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한 번에 제대로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운동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헬스 같은 거 하면은 다 힘들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헬창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정말 그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 많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습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궤도에 더 오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 습관까지 만들 때 초반에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 부분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올라가기 쉽죠. 팀노바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입장벽 오르기가 힘들어서 요 부분을 팀노바에서는 빨리 부스팅 시켜서 쭉 올려버리는 거예요. 쭉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일정 궤도에 있으면 스스로 이제 부작용 없이 성장하게끔 가는 방향에 문제가 없는지 봐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도 없고 실제 실무에서 일을 해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뭐 제가 이제는 뭐 들어간 친구들을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제 얘기는 잘 안 하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교육청의 인증을 따로 하니까 이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할 수가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안 좋은 가혹한 뭐 그런 기준을 둘 정도로 정말 이제 엄청나게 되게 이거를 민원을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기분 나쁠 정도의 이제 검수를 할 정도였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처음에 그렇게 악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공무원이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기준이 애초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뭐 따지고 싶을 정도로 되게 고강도로 검수를 받았거든요. 그 취업 내역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그 정도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떳떳할 정도니까 사실은 교육청에만 인증을 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학생들 어디 회사 갔다고 하면은 막 전화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이없었어.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거 아시나요? 막 이러면서 전화하는 사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학원 출신 뭐 어쩔 건데. 근데 학원 출신이라고 진짜요? 그 친구 잘라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이상한 건데 보통 그런 이상한 회사는 안 가죠. 어쨌든 이제 지금 최근에 세 친구 정도가 구직을 했어요. 한 친구는 원격 근무 조건으로,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4,300 이상. 그리고 한 친구는 학교 아까 전업이고 고졸인데 4,500 이상. 한 친구는 그냥 일반 비전공인데 5,000 이상으로 현재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회사 고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번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막 이렇게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지켜보는 그런 방식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궤도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쉽지도 않고요. 저희가 무슨 대기업 전형만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대기업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거 훈련시키는데 팀노바 팀원 정도만 2, 3개월이면은 보통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팀노바 팀원들이 잘하는 건 실무에서 개발을 잘해요. 실제 팀노바 팀원들 뽑은 회사에서는 팀노바 팀원들 칭찬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예전에 뭐 고졸 출신이던 향기란 팀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직한 회사에서 대표님이 저희 팀노바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저희한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 향기 팀원 너무 괜찮다. 그건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있거든요. 실제 팀노바 단톡방에 사장님 등판했다고 해가지고 그 실제로 만든 영상도 있어요. 그때 증언을 해주셨던 사장님 톡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됐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되게 반응이 좋아요. 실제 실무 위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전형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문제풀이가 처음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첫 번째로 거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경력자로 구직하면 그렇게 막 신입 때처럼 힘들게 안 가도 돼요. 경력자로 가면은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대기업을 가더라도. 근데 그런 얘기를 알려줘도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대기업만 다니던 사람이거나 자기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를걸,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력 되게 적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전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쪽에서 대기업 프리패스로 되게 쉽게 들어가는 거 많이 봤거든. 제가 뭐 이런 얘기 그냥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삼성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초반에 옴니아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때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군 생활 아니었으면은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삼성에서 자바 개발자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도 아니야. 자바 관련 개발자들은 엄청나게 확 뽑을 때 있었어요. 경력자들. 그런 때는 되게 쉽게 들어가요. 가끔 보면, 개발자 확 필요할 때는 그 기준이 되게 느슨해진다니까요. 지금 요즘은 그런 기업들 많아지고 있는데 경력자들한테 주로 그렇게 되죠. 특히나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표면적인 스펙이나 표면적인 시험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그 커리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면은 무조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에서 괜찮은 일들을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니까요. 난 MS 나와가지고 MS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미국 본사에서. 근데 한국 와가지고 되게 작은 기업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봤어요. MS에서 이미 그런 경우는 MS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그냥 개발 수준 높진 않았거든.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에 무조건 몸담았다고 절대적으로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이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이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고졸이든 뭐 사실 뭐 일반 대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정일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패러다임에 이거를 가두지 말고 실제 실무, 그리고 내 인생, 나의 직업적 영역, 이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공부가 잘 되지, 시험 공부해서 내가 저걸 다 맞추겠어, 오늘 배운 걸 내가 완벽하게 습득하겠어 보다는 오늘 배운 거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내가 그걸 하는 와중에 생기는 질문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면서 나의 호기심들을 충족시킬까, 이런 관점으로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부할 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잘 되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는 그런 곳들과는 애초에 결이 많이 다르고 시험으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는 뭐 사실 실무에서는 시험만큼 엄격하진 않아요. 대신에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는 많은 창의력 같은 부분들이나 실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하기보다는 역추적, 그리고 질문을 많이 가는 방식으로 보면 되고, 아마 이런 질문이 보통은 복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본 거 다시 보면 되잖아. 다시 짜보고 코드 다시 보면 되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질문 준 학생이 어떤 타입이고 앞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제가 담당 강사가 아니까 모르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저희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겠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복습하는 법이지만 실제로 다른 고민이 있을 확률이 보통은 높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해보면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보면 이게 왜 여기까지 도달하지? 그 앞 과정을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팀노브 학생이면 그 멘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그 앞에 부분의 질문을 먼저 해결하시고 복습 방법을 물어보게 된 것까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